어머니, 여기 잠깐만 계세요. 금방 올게요. 차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엔진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축축한 산길에 홀로 남겨진 70대 노파는 사라져가는 차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들아, 추운데 엄마 데리러 빨리 와야 해. 하늘에서는 가느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슬리퍼와 허름한 옷차림의 노파는 빗물에 젖어가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노파는 비를 피하기 위해 근처 큰 나무 아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아, 내가 어렸을 때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는지 아니? 내 몸이 내 몸 같아서 밤새 너 옆에서 눈도 못 감고 쏟아지는 빗소리에 노파의 울음소리가 묻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부여잡았지만 매서운 산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큰아들, 너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엄마가 청소일도 하고 식당일도 했잖니. 그때 내가 엄마 미안해 하면서 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노파의 말은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아들, 너는 어려서부터 아팠잖니. 병원비 마련한다고 엄마가 밤낮 없이 일했는데 그래도 너만 건강하다면 그게 엄마는 제일 행복했는데. 쏟아지는 비는 멈출 줄 몰랐고 노파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또렷했습니다. 떨리던 목소리는 어느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노파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란다. 그날 밤 깊은 산속에 버려진 한 노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단순한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처절한 대가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인 박순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가 결국에는 그 자식들에게 버려지는 일이 남의 집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설마 저런 일이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한 어머니가 겪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세 남매를 키웠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큰아들 대학 등록금, 작은아들 병원비, 막내딸 결혼자금까지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 있어서 바빠. 다음에 보자. 어머니,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용돈은 좀 줄여주세요. 엄마,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싫어하셔서. 매일 똑같은 변명만 늘어놓는 자식들.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작년 설날 큰아들 집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김치가 이렇게 짜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며느리의 말에 큰아들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저는 그저 감기약을 먹어서 입맛이 없었을 뿐인데 그 후로 자식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작은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 이 옷도 입고 오신 거예요? 냄새 나니까 빨리 갈아입으세요. 며느리의 매몰찬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필 세탁기가 고장나서 그날 밤 큰방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돈이 얼마나 들지? 그냥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게 이렇게 끝이 나는 건가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의심하는 치매. 그래, 정말 치매인 척 해보는 거야. 진짜 치매라고 생각하면 과연 내 자식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날부터 저는 치매 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 밥을 지었던가? 딸아, 이게 우리 집이 맞나? 왜 이렇게 낯설지?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짜증, 한숨, 그리고 점점 커지는 불만. 어느 날은 일부러 가스렌지를 켜둔 채로 외출했습니다. 큰아들이 놀라서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집이 불날 뻔했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또 며칠 뒤에는 막내딸 집에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딸아, 여기가 어디지? 나 길을 잃었나 봐. 엄마, 새벽 2시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일주일 후 작은 아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어머니, 제 통장은 왜 건드리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자식들의 인내심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연민에서 걱정으로, 걱정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지난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세 남매가 모여 비밀리에 회의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저기,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뭔데? 뉴스에서 봤는데, 사내.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죠.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제 차례였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자식들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더 충격적입니다. 엄마, 오늘은 산에 좀 다녀올게요. 공기도 좋고. 목요일 아침 흐린 하늘이 비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산에 좀 다녀올까요? 단풍도 예쁘고, 공기도 좋고.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저는 슬리퍼만 신고 얇은 카디건 하나를 걸쳤습니다. 일부러 보따리도 지갑도 챙기지 않았죠. 어머니, 왜 이렇게 옷을 얇게 입고 나오세요? 작은 아들이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좌석에서는 세 남매가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여기서 멈추자. 그래, 여기면 되겠다. 한적한 산길 한가운데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잠깐만 계세요. 저희가 금방 올게요. 아, 다 알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나 봅니다. 차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몰래 준비해두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치매 연기를 시작하던 그날부터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왔다는 것을. 녹음 파일, 저장 중, 위치 전송 완료, 신고, 접수 중. 우리 자식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란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갔고 산속은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곧 이어질 충격적인 반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경찰은 세 남매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신고를 몰래 녹음했다고요. 이게 무슨... 자식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한 달 전 제가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것, 그것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증여. 자식들은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증여 이틀 전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순자님,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증거 자료들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형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식들이 보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신고 취하해 주세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증여 취소 소송과 함께 부양료 청구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자식들, 제 눈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모친을 고의로 유기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세 남매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여 취소가 결정되었고 세 남매에게 매달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원한 전부였을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 학대와 유기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받은 위자료 전액을 노인 보호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 화면 속 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자식들을 벌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터뷰 중 흘린 눈물은 미움이 아닌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있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연도 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꾸나. 이제는 다 내려놓으려고 해. 읍내 작은 식당. 세 남매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울지 마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떨리는 손으로 밥을 떠먹이는 자식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희들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아프다고 밥도 안 먹으려 할 때 이렇게 한 숟가락씩 떠먹였었지. 자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해.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단다. 나 같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선택한 복수는 더 많은 이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 전액으로 노인보호센터를 설립했고 지금은 그곳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봉사활동 같이 해도 될까요? 큰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함께하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사랑의 방식입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증오가 아닌 이해로,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지금도 매주 일요일이면 세 남매는 노인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버려진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부모가 되고 또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